자, 지금 이 브리핑 한번 보시겠어요? 팝 4억, 순수익 1,100만원. 그런데 이게 진짜 순수익이 1,100만원인지 아니면 실제로 따져봤더니 900만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강의가 끝나면 이 계산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4강 시작할게요. 3강에서 브리핑 용어 다 말씀드렸죠. 이제 합이 뭔지, 입금가가 뭔지, 부별, 부포가 뭔지 아시잖아요. 근데 용어를 읽는 거랑 그 숫자로 실제 수익을 계산하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오늘은 그 계산 같이 해볼 건데요. 제가 고시원 수익률 계산기도 직접 만들었거든요. 링크 제공해 드릴 테니까 같이 화면 보면서 직접 따라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강에서 먼저 매출 계산 한번 볼게요. 이게 아주 단순한데요. 매출은 말 그대로 방 개수 곱하기 방 가격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예를 들어 방이 30개인데 평균 값이 40만 원이면 만실 기준 매출은 1,200만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상 이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 답이 나왔죠? 고시원 매출에 상방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방 개수는 내가 마음대로 늘릴 수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매출의 상방은 정해져 있으니까 더 이상 매출을 끌어올릴 수 없을까요? 여기서 이 결과값 1,200만 원을 더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방 개수는 고정이니까 당연히 방값을 올리면 자연스레 매출이 오르겠죠. 그래서 방 컨디션을 올리거나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타깃을 바꾸면 방 값을 올릴 수 있어요. 제가 리모델링을 하고 남성 전용을 여성 전용으로 바꿔서 수익이 4배 늘어난 것처럼요. 그렇다면 결론, 방 가격을 높이면 매출이 늘어난다. 방 가격을 올리면 매출이 늘어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방 가격을 무작정 올린다고 좋을까요? 인테리어 리모델링과 같이 큰 비용을 들여서 방을 개선하면 당연히 일정 방 가격을 올리는 건 납득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만큼의 돈을 들이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가격을 건드리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 애초에 방 개수가 많은 고시원을 잡는 게 유리합니다. 사실상 매출의 상방은 방 개수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방이 많을수록 유리한 거죠.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A라는 고시원이 있어요. A라는 고시원은 월세 100만 원에 방 10개가 있는 고시원입니다. 매출 1,000만 원이죠. B 고시원을 볼게요. 월세 25만 원이고요. 방이 40개입니다. 마찬가지로 매출이 1,000만 원이. 합 금액, 임대료, 기타 공과금 전부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만실 기준 이 두 고시원은 같은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 개수가 적은 A 고시원이 1개 공실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은 900만 원이 나옵니다. 반대로 B 고시원에 1개의 공실이 난다면 매출은 975만 원이. 이게 방 개수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두 고시원 모두 리모델링을 같은 컨디션으로 했다고 합시다. 갑자기 방 값을 10만 원, 20만 원씩 올릴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주변 고시원 시세도 있고 고시원이라는 생활시설 특성상 10만 원, 2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올려봤자 2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이 적당합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두 고시원은 모든 방의 월세를 2만 원씩 인상했다고 합시다. A 고시원은 102만 원에 방 개수 10개. 그러면 1,020만 원의 매출이 됩니다. 20만 원의 매출이 늘어난 거죠. 만실 기준으로. 반대로 B 고시원은 27만 원 곱하기 방 40개. 무려 매출이 1,080만 원이 됩니다. 만실 기준의 1,000만 원이었던 방이 80만 원이나 매출이 늘어난 거죠. 자, 제가 왜 방 개수가 많으면 유리하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매물 볼 때 방 개수를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다음은 순수익 계산인데요. 매출에서 나가는 돈을 전부 빼면 순수익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임대료, 공과금, 청소비, 고정 운영비, 기타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고정 운영비 같은 거는 매월 고시원에 무료로 제공하는 쌀이라던가 세제, 소모품 등이 있을 거고요. 기타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비정기적으로 뭔가 필요에 의해 구매하는 비품이나 또는 AS 비용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이 순수익을 계산할 때 이런 비용들이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고시원 매물 브리핑을 받았을 때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브리핑에 순수익 1,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이 1,100만 원이 진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인지는 직접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어요. 매도인이 공과금 중 일부를 빼고 표기했을 수도 있고요.
계절 편차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계산기를 만들었거든요. 바로 이걸 보면서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넘어와서, 자, 고시원 수익률 계산기인데요. 요거는 제가 링크 더보기란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검색창에 룸룸 고시원 수익률 계산기라고 검색해도 나올 거예요. 요게 가려져서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이렇게 고시원 수익률 계산기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시로 적어둔 게 있고요. 이걸 한번 여기 왼쪽에 보시면 요 브리핑 기준으로 이 수익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 브리핑을 받을 때 주소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주소 고시원을 검색해서 실제 금액을 파악한 후에 입력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이 계산기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증금은 9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천만 원을 쓰고 권리금은 여기에 합 4억이라고 하니까 3억 1천만 원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3억 1천 했을 때 합이 4억이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방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원룸이 24개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룸 24개라고 하고 45만 원에서 50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중간값인 47만 5천 원을 써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룸이 24개 중에 20개가 45만 원이고 4개가 50만 원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금액으로 했을 때 이 값이 틀린 값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정확도는 개인적으로 임장을 간다던가 이 주소에 대해 찾아보고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쓰셔서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서 미니룸이, 자, 미니룸 30도 일단은 35만에서 38만 원 사이라고 하니까 36만 5천 원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의 총 매출, 만실시 총 매출은 2,235만 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브리핑 보면 총 매출, 만실시 매출이 2,100만 원이에요. 그렇다는 소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방에서 상당수가 여기 원룸으로 치면은 한 45만 원 쪽에 가깝고 미니룸으로 치면 35만 원에 가까운 값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값을 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여기에는 브리핑이 더 솔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리핑에 대한 값으로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100만 원을 맞추려면 이거를 35만 원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여기도 2,190으로 되고 이거는 46만 원으로 맞춰볼게요. 45만 원을 맞춰볼까요? 그러면 2130 정도가 나오는데 아마 여기 뒷자리 수를 안 쓴 걸로 보아 이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예상이 되니 이 금액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료는 625만 원이라고 합니다. 625만 원. 그리고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관리비 한번 볼까요? 관리비 운영 4년, 자, 창고 미니룸 2실, 원룸 전체 외창, 미니룸 외창 10실, 내창 10실, 매출 2,100, 공과금은 250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보니, 자, 일단 관리비는 잠깐 빼두고 공과금은 250만 원이라고 합니다. 방 개수가 54개예요. 54개 곱하기 대략적으로 한 4만 원을 추가했을 때 216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5만 원, 270. 요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과금은 이 값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따로 뭐 고정비 같은 건 안 써 있는데 예상 고정 운영비는 방 한 개당 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54 곱하기 한 7,000원 정도로 해보면 한 37만 8,000원, 고정비는 38만 원.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40만 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관리비가 따로 안 써 있다고 했으니 이거는 한번 물어보거나 하면 되는데 저는 일단은 놔두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렌탈료가 27만 원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공과금, 렌탈료도 사실상 공과금이잖아요. 그래서 27만 원을 더해서 277만 원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월에 드는 고정 비용비가 942만 원인 거고요. 여기 보시면 총무나 계단 및 고시원 청소까지 제외하면 순수익이 900만 원 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순이익이 1,100만 원이지만 한 200만 원 정도는 총무와
고시원 청소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률을 한번 만실 기준으로 1188만 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브리핑에서 줬던 금액이랑 맞네요. 그래서 이 브리핑은 어느 정도 신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만실 기준이라는 것은 이 54개의 방이 다 찼을 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방이 만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이 날짜가 안 맞아서 다음 손님을 받는데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계산할 때 추천드리는 거는 한 85%, 90%의 수익을 이 고시원에서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54개의 방이 다 차지 않고 중간에 3개, 4개, 5개 정도 방이 공실이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월 순수익이 만실 기준으로는 1100만 원이 맞지만 내가 운영했을 때 800에서 900 정도 가져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 브리핑은 어쨌든 신뢰가 가는 브리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던 브리핑 숫자가 막상 하나씩 계산해보면 별거 없었죠? 고시원 수익률 계산기 링크는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직접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있는 매물 숫자 넣어보시면 금방금방 감 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배운 계산은 브리핑에 적힌 숫자가 맞다는 가정하에 진행한 거예요. 실제 현장에 가보시거나 계약 전에 중개인 또는 매도인과 소통하면서 그 숫자가 맞는지 검증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구독 알림 설정해 두시고 계산하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카톡 소통방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서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링크는 더보기, 댓글, 화면, QR코드에 있으니까 여길 통해서 언제든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무인소년 원아였습니다.